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의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시장 굉장히 안 좋았죠.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았고 장중에 환율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가 그와 함께 시장도 계속해서 침체하는 좀 어려운 시장이지 않았나 싶은데요. 문득 오늘은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주식 투자란 게 도대체 무엇인가? 그냥 제가 생각하는 주식 투자에 대해서 한번 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면서 어떤 자세로 주식 투자를 임하는 게 좋을까?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여러 인사이트와 도움이 되는 내용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매매했었던 걸 토대로 여러 가지 파동적인 설명이나 이런 것도 해드릴 거고요. 저희 유튜브 영상을 저희 클럽 회원분들도 항상 이렇게 꾸준히 시청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 안에서 도움되는 내용 그런 것들을 항상 남기려고 하고 있고 유튜브 내용 자체가 어찌 보면 교보제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훨씬 더 디테일하게 훈련하고 이제 습관을 만드는 거는 클럽 안에서 훈련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제 저희는 계속 유튜브 보시면서 공부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저희 유튜브 보고서 저희가 따로 운영하는 온라인 투자 클럽에 가입을 하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오랫동안 이제 해왔던 곳이라서 몇 년 동안 계속 함께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지금도 이제 새로운 분들이 가입을 하고 있고 들어오셔서 그 안에서 따로 공부도 하고 매매에 도움도 받고 수익도 내고 뭐 그러고 있는데 저희 유튜브도 계속 보면서 또 공부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거든요. 여기서 아무래도 일반적인 얘기를 해드리는데 거기 가입을 하면 개별적인 얘기까지 들을 수가 있으니까 뭐 그렇게 따로 더 깊은 공부를 하고 싶거나 실력을 쌓고 싶은 분들은 저희 클럽을 가입을 문의해보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얘기했었던 주식 투자란 게 도대체 뭘까? 저는 어느 순간부턴가 우리나라에서 주식 투자를 좀 이분화시킨 것 같아요. 나는 전업 투자자야. 나는 전업 투자가 아니야. 근데 사실 제가 제일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거든요. 이거를 이분화시킬 이유가 있나? 물론 이해는 합니다. 전업 투자를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되게 촉박하죠. 나쁘게 말하면 굉장히 조급하고 좋게 말하면은 빠른 수익을 추구하면서 당장의 생활비를 충당시켜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업 투자자만의 전략이 생겼죠. 단기, 단타, 스캘핑 이런 류의 것들. 그리고 한편에서는 여기 딱 선이 있죠. 직장인분들 반대로 이제 단타나 스캘핑 이런 것들은 전업 투자자 주식쟁이들의 영역이고 나는 그렇게 안 할 거야 하면서 이런 어떤 보이지 않는 벽 같은 거 이런 이분화된 현상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사실 주식 투자 자체를 볼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걸 구분지을 이유가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각자의 포지션 차이지 투자 자체가 이로 인해서 바뀌진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성공한 한 사람의 거를 여러 명이 쫓아서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실패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이 좀 피곤해지거나 힘들어지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인분들도 직장인들이라고 해가지고 각자의 포지션에서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막 하겠지만 그리고 자기 환경에 맞는 것만 흡수해가지고 해보겠지만 생각보다 쉽지는 않죠. 이게 궁극적으로 왜 그럴까? 주식 투자가 도대체 뭐길래 이럴까?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결론은 결국에는 저는 이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되게 부수적인 거에 갇혀서 그러니까 부차원적인 거에 갇혀서 정말 훨씬 더 중요한 거를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주식 투자에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내가 포지션을 어떻게 잡는가, 수익을 낼 수 있는 포지션을 잡는가, 못 잡는가. 만약에 내가 수익 내는 포지션을 못 잡았어도 그 이후에 이거를 관리하고 좀 포지션 변화를 줘가지고 수익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를 줄 수 있는가?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가? 이게 저는 근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말씀하시는 거는 뭐 1번을 하든 2번을 하든 전업 투자자, 직장인 이렇게 구분을 하자면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많은 사람들이 수익을 낼지 모르는데 이걸 구분하고 있다는 얘기이실까요? 수익을 낼 줄 안다, 모른다 보다는 여기서 그런 것 같아요. 전업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전업 투자자가 이런 매매를 해가지고 성공했대 하면은 수익 낸 모델 있잖아요. 흔히 기법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매수 타점 이런 것들을 열심히 흡수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공부하거나 배우려는 자세는 좋아요. 근데 그게 본인한테 그대로 카피되듯이 흡수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되게 위험한 발상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직장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인사이트를 얻는 것까지는 좋죠. 인사이트를 얻었지만 결국에는 그게 내 몸에 들어와서 나한테서 밸런스 있게 구현돼야 되거든요. 이거를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행동 자체가 결국엔 손익비를 맞추고 수익을 내고 막 이렇게 해보는 것 자체가 저는 그게 포지션 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가장 쉬운 예로 손절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누군가는 전업투자자 중에 되게 잘하는 스캘퍼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도 손절폭이 크다. 움직임 없으면 바로 잘라야 된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한 마이너스 2%, 3%까지는 그냥 여유 있게 보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손절 신경 안 쓰고 크게 열어두면서 변동성 큰 걸 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직장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는 손절을 해, 누구는 손절 안 하고 시간 들여가지고 길게 관리해서 나와. 이 중에서 뭐가 정답일까? 아시겠지만 정답은 없어요. 다 다른 스타일이고 그 안에서 내 걸로 어떻게 만드느냐의 차이거든요. 어떤 걸 선택하고 어떻게 하느냐. 근데 이 모든 배경에는 어떻게 했을 때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게 연속성이 있는가, 꾸준한가, 여기서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경계선이 완전히 모호하거든요. 물론 저의 특수 환경, 특수 케이스라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저는 시계열로 따지게 되면 스캘핑도 해요. 단타도 합니다. 그리고 단기 투자도 해요. 스윙도 해요. 장기 투자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다 한다. 좋게 말하면 올라운더, 나쁘게 말하면은 뭐야, 어떤 매매를 한다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명확해요. 나는 어떤 매매를 하는가? 저는 수급과 파동을 보면서 그 안에서 포지션 잡는 매매를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포지션이 어차피 잘 잡혀 있게 되면은 내 상황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사람이다. 오늘처럼 시장이 안 좋다? 포지션을 잡아놓고 나서 그냥 빨리빨리 매도를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전업이나 단타 투자자처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할까? 아니에요. 저는 길게 가져가는, 그러면서 모아가는 빌드업 같은 거, 그런 투자도 굉장히 신경 써서 합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직장인 투자자 또는 장기 투자자 이런 것도 있겠죠. 근데 제가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스캘핑으로 성공했든 단타로 성공했든 전업으로 성공했던 그런 사람들이 시드가 커지고 돈이 많아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사람들도 스윙을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투자 관점을 길러서 그쪽 영역을 확장시켜요. 결국에는 이게 다 뚫린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뚫을 수 있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은 내가 수익을 낼 줄 아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주가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면서 어떤 식으로 변화해 가는가, 그 안에서 나는 포지션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게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타다 스윙이다 이것보다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결국에는 내가 포지션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매매했었던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건데요. 연말이기도 하고 시장 자체가 불안정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제가 어저께 장 막판이죠. 이때 짧게 매매를 했어요. 이때도 사실 이게 정답일까? 아니거든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장 막판에 이렇게 새로운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래량이 장 막판에 늘어났죠. 물론 제가 이때 생각할 때는 이미 많이 올랐다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 종목이 여기서 이제 시작하면서 장 막판까지 이렇게 치고 갔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은 시장만 받쳐주거나 아니면 불안정하지 않다면은 종가 매수 이어서 가든가 아니면 여기서 비중 샀었던 거 남겨가지고 종가 매수까지 해가지고 또는 아침까지 이어서 이렇게 끌고 가는 이런 형태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시기적으로 조금 과거 영상들 보게 되면은 제가 그렇게 매매한 적도 되게 많아요. 아시겠지만 또 다른 탄핵 이야기랑 뭐 여러 가지 이슈 있었잖아요. 그거 생기게 되면은 환율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시장 대외적으로 변수가 일어날 거고 외국인들 또 도망갈 거고 그런 상황 속에서 시장이 얼로 튈지 모르니까 그러다 보면 또 정치 테마 좀 막 튀어나올 수도 있고 해가지고 그냥 분위기가 엎치락뒤치락 하죠. 그래서 그냥 포지션을 정리하는 선택을 했었던 거고 그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계속 주식 투자란 도대체 뭘까? 그리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걸 왜 포지션이라고 얘기했을까? 이 말은 결국에는 포지션을 선정해서 어떻게 매매했냐에 따라서 나한테 선택권이 있느냐 없느냐가 갈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가장 중요하게 주식 투자는 결국에는 포지션 잡기 게임 같은 거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죠. 매매를 하다 보면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무조건 가진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거를 해결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영상에서 항상 얘기를 하고요. 근데 매매를 하면서 한번 잘 돌아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매매를 하면서 만약에 한 100번을 매매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내가 포지션적으로 유리하게 끌고 가면서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 선택을 하면서 매매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포지션이 다 망가진 상태에서 종목은 하락하고 있으니 근데 나는 손절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이 종목을 관리하고 살리기 위해서
계속 종목에 끌려가는 사람인지, 이거는 비율적으로 아니면 통계적으로 여러 가지 점검을 해보게 되면요,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안 좋은 종목은 만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거 만나요. 그러면은 그거를 어느 정도로 잘 해결하는가, 어느 정도로 계좌에서 타격 없이 잘 마무리하는가, 그러면서 어느 정도로 계좌는 계속해서 순환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보고 그 안에서 밸런스를 찾고 그걸 잘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주식 투자를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거는 뭐 자기 계좌를 봤는데 손절 금액이 계속 많다던가, 수익 내는 것보다 손절이 더 크다던가, 뭐 아니면은 물린 종목이 점점 늘어난다던가, 물린 종목의 금액이 커지고 마이너스 폭이 커진다던가, 현금은 줄어든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계좌 전체적인 상황이 악화되면은 그 자체로 포지션 게임을 잘 못하고 있는 거겠죠. 근데 뭐 내가 얼마 벌었다, 뭐 시장 대비 얼마 벌었다 이런 거 떠나가지고 그 계좌가 되게 원활하게 잘 관리가 되고 있으면, 그리고 뭐 그 와중에 또 성과를 내고 있으면, 그러면 그냥 그분은 포지션 게임을 잘하는 분일 가능성이 높고, 뭐 되게 운이 좋아서 잠깐 그런 거 말고 뭐 그렇게 자가 진단을 쉽게 하실 수 있는 건데, 그렇게 뭔가 좀 진단을 했을 때 되게 안 좋은 상황을 만났을 때 아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나 잘 안 되네. 단타가 잘 안 되니까 스윙할까? 복장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미장 가야 되나? 이런 식으로 본인이 뭔가 이 근본적인 거를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하네.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계속 비교하면서 고민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오늘도 이제 시장 되게 안 좋은 가운데 그런 고민을 하는 분들 꽤 많을 텐데, 그건 근본적인 질문이 아니다. 아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닐까.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아요.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되게 많거든요. 수익을 어떻게 내는가? 수익을 어떻게 하면 잘 낼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건 저는 되게 건강하고 좋은 방향의 고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끝이, 그래서 어디서 매수해서 어떻게 팔면은, 그러니까 기법적인 거죠. 아니면은 매수 타점적인 거. 요걸로 딱 한정되게 되는 순간 주식 투자는 정말 어려워지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은 이런 종목보단 저런 종목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것도 비슷한 맥락의 잘못된 방향일 거고, 왜냐면 그 어떤 좋은 종목 상황에서도 본인이 포지션을 잘 관리할 줄 모르고 좋은 포지션을 잡을 줄 모르고 그러면 안 되는 거는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내가 그거를 잘 잡을 수 있는 정도로 익숙해지면은 나한테 좋은 짝을 내가 충분히 잘 찾을 수 있다. 그게 그냥 진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제 오늘 같은 장에서도 이렇게 찾아서 수익 내시고 이렇게 찾아서 수익 내신 거를 보여주신 거인 거고요. 오늘 얘기도 유익하게 잘 들었고요. 보시는 분들도 한 번쯤 제대로 된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들릴 수 있는데, 생각해보면 내가 이 당연한 거를 잘 못하고 있구나, 내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구나 라는 거를 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저도 좀만 삐끗하면은 계속 마음가짐을 바로 잡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어디선가 탓을 잘못된 데서 찾게 된다던가, 원인 분석을 잘못해가지고 잘못된 길로 나가기가 되게 쉬워요. 주식이란 게 혼자 외롭게 하는 거다 보니까 계속 좀 자가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기준이 될 만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도 좀 동의하시는 분들은 좀 깊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저희 초반에 말씀드렸던 투자클럽은 영상 하단부에 댓글란에 보시면 저희가 댓글을 하나 달아놓는데, 그 댓글에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카페 가입하고 공지사항 확인하시면 어떤 마음으로 저희가 클럽을 운영하고 있는지 쭉 글을 적어놨으니까 읽어보시고요. 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가입 신청서 남겨주세요. 신청하신 분들께 저희가 따로 상담해드리면서 추가적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부분들은 거기서 해결하실 수 있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유튜브에서도 도움 드릴 테니까 구독, 알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